안녕하세요. PBL 학습을 적용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배소정, 이다연, 한보미입니다. 목차는 강좌 및 PBL 소개, 중간고사, 기말고사 프로젝트 소개, PBL 활동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목은 다양한 무용교사 학습 모형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기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PBL 수업 방식을 통해 무용교육 현장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주차별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기말,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앞서 먼저 PBL 학습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며 이후 본격적인 개발 과정에 들어갑니다. 교재 교구 제작 실습 및 적용 방안 탑승 활동을 통해 1차 발표가 중간고사 과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및 문화예술 교육을 포함한 2차 발표가 기말고사 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과목이 기존 강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세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요. 먼저 PBL 수업 방식을 활용하여 역할을 포함한 프로젝트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생각 나누기 시간이 주어져 문제에 대해 스스로 사고해보고 학우들과 나눠보며 창의적으로 풀어나가게끔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들의 평가함에 있어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문제 분석지, 회의록 등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까지도 포함하여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강좌에 적용된 PBL은 문제중심 학습법으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들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개별, 협동학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적용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PBL을 통한 기대 효과는 자기주도적 학습, 상호작용이 활발한 협동학습 환경 조성,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무용교육 현장의 특성 이해를 통한 실제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설계와 지도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자질 함양, 이론과 실제가 연계된 실용적인 학습 제공 및 결과물 창출 역량 배양, 이렇게 5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과목에 PBL이 적용된 첫 번째 프로젝트인 중간고사 교구 교재 개발 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지도하는 무용 지도자가 되어 지도자 역량평가를 앞두고 교재 교구를 개발하는 시나리오를 부여받았습니다. PBL 문제 해결에 앞서 팀을 구성하였는데 저희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는 둥지를 제공하고자 꿈의 둥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3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를 만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팀별 활동 1차 회의 내용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구의 목적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문제 분석지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인 대상 조사를 시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교구가 무엇인지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교구를 제작하고 직접 시연 영상을 촬영 편집하였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교구에 대한 한계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차, 2차 회의 때 작성한 문제 분석지 내용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결핍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 후 교구를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는 한부모 가정의 결핍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연결 교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손발 그리고 몸통이 연결된 교구를 통해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장갑, 밴드, 상자를 매개체로 하여 접촉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며 거부감을 덜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고사 PBL 과제로 제출한 교부 시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동지예요. 오늘은 3가지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아이와 부모님께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 아이와 함께 가보실까요? 아이와 함께 가자! 자, 첫 번째 시간은 신체 부위 중 손을 활용할 거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동그라미.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꽃. 오늘 수업 재밌으셨나요?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밌는 활동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교구를 제작해보고 직접 시연해본 결과 저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연결 교구 활동 범위의 제한, 안전지도 제공, 교구 재료 수정 등 한계점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재탐색 시간을 가지며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됨을 경험했습니다. PBL 중간과제를 마치고 개별, 팀별, 동료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 성찰 일지를 작성하여 교구 개발에 대한 관점 변화와 PBL 학습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팀별 동료 평가는 해당 팀 혹은 사람에게 별점을 부여하고 코멘트를 써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팀별 과제의 무임승차 위험을 줄이고 학우 간의 과제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과목에 PBL이 적용된 두 번째 프로젝트인 기말고사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위해 교수님으로부터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 인턴이라는 역할과 정규직 전환 여부 심사를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시나리오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앞서 팀 구성을 진행했는데요. 저희 꿈의 둥지팀은 변경된 팀원 없이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내용이 이전과 동일하여 발표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전 중간고사 교구 개발을 확장하여 전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시의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논의해 보였습니다. 또 선정된 대상의 특성, 국가 지원 정책, 무용교육 프로그램 등 대상에 대한 자료조사 범위를 정하여 대상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고 탐구하기 용이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의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정의 특성과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체계성을 부여해줄 체계 이론을 선정하고 이론의 구조에 맞게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또한 대상 특성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처음 목표했던 목적성이 잘 드러났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며 대상에 대한 특성과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문제 분석지를 두 차례 작성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작성한 문제 분석지의 주요 내용은 크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조사와 국가 지원 정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에 대한 조사로는 특성, 사회적 문제, 한부모 가족의 예술 경험의 효과를 조사하여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러한 모든 문제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아이와 부모 간의 유대감 형성에 장애를 일으키고 자녀에게는 정서적인 불안을 형성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이러한 한부모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와 직업 선택의 문제에 대해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저희가 생각한 근본적인 문제인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과 같은 내적인 치유를 위한 지원 정책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나마 예술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예술 지원 정책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각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유대감 형성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무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학습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문제 분석지에서는 이전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한부모 가족의 유대감과 자아 존중감 문제를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예술이 한부모 가정의 친밀도와 자아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고, 다양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나를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를 및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 맺기와 자아 존중감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족에게 무용예술 프로그램을 적용함과 동시에 바우엔 가족체계 이론을 통해 각 회차별로 목표를 두고 단계를 세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의 목적성을 뚜렷하게 하고자 실천 계획을 세워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회의와 고민을 거쳐 개발하게 된 저희의 프로그램 제목은 함께 가장 우리들의 시간여행입니다. 문학, 미술, 무용, 음악을 결합한 통합예술 프로그램이며 한부모 가정 5가정에서 최대 7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회차 시는 6차시이며 한 회차당 총 90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목표는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친밀감 형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은 시간여행이라는 제목에 맞게 과거, 현재, 미래 각각 2주차씩 분배하여 총 6주차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각 시제 내에서 첫 주차는 자신의 개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나의 시제로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 주차는 연합성을 느낄 수 있는 함께하는 시제로 구성했습니다. 각 회차마다 준비활동으로는 티켓 배부 및 회당 일기 소개, 준비운동 및 커플 움직임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며 마무리 활동 또한 시간여행 일지 기록, 안마와 포옹으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각 회차시마다 주제활동은 다르게 진행되는데 먼저 1주차에는 개인의 과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슬펐던 기억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2주차에는 함께했던 사진을 추억기차로 만들고 그때의 감정과 생각을 감정 스티커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주차부터는 현재 시제입니다. 주제활동으로 서로를 떠올리며 나, 너 마인드맵을 만들고 공통 단어를 찾아 움직임을 만들며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4주차 주제활동으로는 중간 프로그램 개발 시간에 제작한 교구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5주차부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10년 뒤 서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통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 6주차에는 함께하고 싶은 것을 버킷리스트로 작성하며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형성된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시연 영상입니다. 개발을 모두 마치고 프로그램 재탄생 시간을 통해 보완점과 한계점을 파악하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말고사 과제를 마치고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평가, 동료평가, 팀별평가 이렇게 3가지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평가로 성찰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성찰일지 항목은 PBL 과정을 통해 배운 점과 나와 팀원의 기여 정도,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PBL 학습 방법을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적용했는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과정을 한 번 더 정확히 짚어봄으로써 PBL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번 과제에서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수업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BL을 적용한 수업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하며 스스로가 수업에 임했던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아쉬웠던 점, 보완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수업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별 평가에 이어 동료 평가, 팀별 평가를 익명으로 진행하면서 협동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PBL 활동에 대한 총괄 평가입니다. PBL 수업을 통해 저희 팀원들의 느낀 점입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PBL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 도출부터 해결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어나가니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어 뿌듯했고, 프로그램 과정이 정말 자신의 것으로 체득되어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도 한 단계 성장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PBL 활동을 통해 저희 팀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긍정적인 역량은 4가지를 꼽아볼 수 있었는데요. 수업 참여도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협동학습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있었습니다. 소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형태가 아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형태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수행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며 성찰일지와 같은 개별 평가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협동 작업 능력을 필요로 하는 팀 활동으로 구성되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문제 분석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결과물의 재탐색 과정을 겪으며 문제 해결력 또한 향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을 진행하며 느끼고 배운 많은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의 제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한점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학우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많다 보니 수업과 관련 없는 다른 잡담으로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교육자의 집중도를 다시금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 아무래도 현장 실습 경험이 아직은 적다 보니 어려움을 느낀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BL 학습 방법을 적용한 수업이라기보단 이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PBL을 적용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외에도 수업 중에 PBL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와 학습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업 내 PBL 학습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에 PBL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PBL 학습을 적용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 보니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방향성 또한 더 잘 잡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탐구하고 다시 재탐색해보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나가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문화예술 교육 개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 및 전문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